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1.5%의 상승폭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을 둘러싼 상황 자체는 조금은 어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이 앞에 전제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라는 부분이 붙는 순간 시장은 다시금 우상향을 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양한 테마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일부 종목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널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생각한 것보다 무슨 생각을 했던 더 세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지금 서머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재가 생각보다 안 강하니까 오늘 좀 어느 정도 오르겠거니 했는데 코스닥이 3%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말 그대로 폭등 장세입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오늘도 장중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빠질 생각을 도통 하지를 않았던 부분들이고 이제 올라갈 이제 틈새만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차세대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증설 평택에 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정확하게 7에서 9조 정도 되는 투자를 또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난달 21일 날 5월 21일이죠. 10조 원에 가깝게 투입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용 파운드리 공장 구축 소식을 전한 지 지금 11일 만에 또다시 8조 원 가까이, 그래서 8에서 9조 원 정도의 투자 규모를 이제 최첨단 V-낸드 제품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반도체 장비줄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삼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3차 경기 부양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삼성에 대한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5세대 5G, 그다음에 이런 낸드 플래시 이쪽의 수요에 따른 대응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부분에 삼성에 대한 발빠른 투자를 일단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과 함께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맞춰서 지금 관련된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SK머티리얼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솔브레인, 심텍, 원익아이피스, 테크잉, 테스,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원익QNC, 후성, 유진테크, 원익머티리얼즈 이 등등 이쪽 종목들이 바로 3D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특히나 3D 낸드 플래시라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차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강해요. 오늘 테스도 마찬가지고 테스도 굉장히 강하게 정거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정거점을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세게 올라가겠다는 뜻인데 지금 테스도 그렇고 원익아이피스도 지금 다시 강해지고 있는 흐름들, 그다음에 원익QNC 지금 이쪽에 있는 낸드 플래시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의미 있게 주고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조만간에 있을 그 IT의 대장군들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꼭 3D 낸드 플래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IT 부품주들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또다시 강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8% 넘어가고 있는 심텍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서 오늘 11%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 차트 바닥을 다지고 이제부터는 위로 쏘게, 그러니까 매집이 끝났다라는 느낌의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섹터는 뭐 3D 낸드 플래시는 아니지만 반도체 재료주, 뭐 폴더블 폰, 뭐 지금 IT 섹터의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그 이제 평택 반도체 공장도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V낸드 플래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인공지능과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결국은 이게 다 IT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실리콘웍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지금 심심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IT주들이 또다시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최근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음으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IT 섹터군들의 흐름들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 뉴딜 3차 추경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에서 지금 자전거 테마주들이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전거 테마주들은 움직인 지가 좀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움직인 건 아니고 벌써 한 2, 3주 정도 지금 움직인 흐름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이제 강하게 움직인 것은 그린 뉴딜이라는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의 2차 전지 쪽에 있는 이제 그 전동기, 그 전동 자전거 그다음 그쵸? 이름이 잠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동 자전거에 대한 전기 자전거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종목들이 그런 이제 자전거 부품주 이런 쪽의 흐름들이 지금 그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뭐 알톤 스포츠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벌써 2, 3주 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시기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그래서 일전에 일단 아침 방송에서 9시 매매 시간에서는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이 전쟁 관련주 말고 여기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순환매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미 그때 언급한 이후에서도 바닥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급한 이후에서도 지난주 벌써 38%라는 굉장히 높은 강세의 흐름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금 자전거주들은 많이 떠서 이제는 공략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는 공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매매 접근하신 분들은 순환매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SPG 같은 경우는 있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자전거 관련주가. 근데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IT 부품주들을 그냥 공략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어쨌든 자전거에 대한 오늘도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대한 얘기들. 마찬가지 이제 좀 거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3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6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날인 4일 국회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 규모가 한 250조 정도 지금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이슈인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린 뉴딜, 뭐 한국형 뉴딜 그래가지고 뭐 딱히 무슨 뭐 종목 테마가 딱 이거다. 뭐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시장을 땡겨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종목들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붙이면 나름대로 뭐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이쪽이 이제 남북 테마주로 엮여 있었던 부분들이 한국형 뉴딜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태양광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붙이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5G가 들어갈 거고 IT가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이 들어갈 거고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인공지능이 들어갈 거고 다 모두 다 뭐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말만 붙이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과거에서는 뭐 지능형, 뭐 전력 시스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IT 부품들은 다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QR 코드 전국 의무화 추진이라는 이제 이슈가 나와서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용은 뭐 헌팅 포차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뭐 유흥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QR 코드를 찍고 이제 입장을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왜냐면 과거에 없었던 이제 문화들이죠. 과거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생활 양식들이 바뀔 거라고들 얘기가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들은 이제 뭐
인증서 관련주들, 뭐 인증서 관련주들은 거기에 포함하면서도 또다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인증 관련인지 이게 다 같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5G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또다시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이쪽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슈 있는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예. 뭐 QR코드 얘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을 좀 꼽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과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뭐 시장이 강한 흐름들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종목들을 얼마나 떠 있는 상태에서 싸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얼마나 좀 싸게 살까라는 부분에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라는 게 한 종목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 폰,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통신 IT,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 모든 테마가 다 IT입니다. 그러니까 이 IT 섹터에서 항상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한번 갔고 오늘도 또 가죠. 계속 갈 거예요 아마. 계속 가면서 반도체 재료주, 장비주를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바닥권역에서 여러분들이 건져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장비주 쪽에서 뭐 탑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번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뭐 가는 애들만 갔죠. 일단 저쪽에 있는 그 낸드 플래시 관련주라든지 이쪽 삼성이 좀 관련된 종목들만 먼저 움직였는데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점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장비주들도 뭐 테크윙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그에 비하면 뭐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IT라는 이름으로 순환매로 공략했을 때에서 탑엔지니어링은 뭐 카메라도 하면서 반도체 그 장비주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들 뭐 공략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꼭 반도체 재료, 반도체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디램만 아니더라도 카메라 쪽만 돌리더라도 뭐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얼마든지 바닥권역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보안에 대한 QR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보안이라는 부분을 생체 인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또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제 쪽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보안 플러스 이제 결제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뭔가를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를 우리가 이제 그 왔다 갔다라는 부분들을 찍을 때에서는 카메라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하거나 지문이 되시거나 뭔가를 할 텐데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서도 인증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개인 그 고유 코드와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 뭐 다나리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들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더 사용이 될 것이고 실적들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서는 오히려 결제주들의 흐름들이 보안과 인증이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좀 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트론텍 이렇게 바닥권역에 있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옵트론텍 그다음에 파트론 그다음에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시스템 반도체 움직였죠. 거기다 2차 전지는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재료주들도 먼저 움직이는 애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카메라 쪽이라든지 PCB라든지 IT 섹터에 늘 순환했던 흐름대로 카메라 쪽들도 분명히 순환을 할 겁니다. 그 타이밍이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제 내일 모레냐 다음 달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지 카메라 쪽도 조만간에 유진테크와 같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녹스 그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는 반도체 재료주들,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과 같이 조만간에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조만간에 또 다시 나오면서 이쪽 부분들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좀 긍정적인 시장이 막 계속 오르지만 뭐 너무 올라서 공략할 종목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싶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관련 종목들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유니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 비중은 30% 비중이 조금 높아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잖아요. 많이 그렇죠. 올랐네요. 유니셈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을 그때 열어드렸을 때에서 종목들을 뽑을 때 그때가 이제 4월 말쯤이었어요. 그때에서 이제 유니셈 같은 종목을 공략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4,500원 아니면 뭐 4,700원 그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에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서 뽑아드렸던 종목인데 그게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더니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어서 만만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40% 넘게 47%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데 또 갈 겁니다. 반도체 재료주도 장비주도의 흐름들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지수는 1차적으로 2,100을 보는데 2차적으로 2,200, 3차적으로는 2,300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300이 넘어가게 되면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위치에서 2,300을 넘어간다라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좀 무리일 수는 있죠. 그런데 지수가 말 그대로 투기장이고 사기장이고 미친 장이기 때문에 그냥 강해요. 그냥 돈으로 쏟아붓고 있는 장이고 그동안 있었던 악재들을 생각보다는 좋다라는 얘기로 호재로 그냥 다 번복을 시켰죠. 다 이렇게 다 뭐라고 그러죠? 다 뒤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2,300을 넘어가면 그동안 있었던 올해 1월 달의 고점 2,277을 넘어가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에 있지를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2,300을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1차적으로는 2,100인데 뭐 2,100 가는 거 뭐 하루면 가겠네요, 이제. 그래서 2,100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보더라도 아까 지금 질문 주셨던 유니셈 같은 종목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굳이 뭐 손절라인 잡았다면 뭐 깊게 잡으세요. 지금은 IT 부품주들 짧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깊게 잡으면 손절라인 5,000원 잡고 중장기로 그냥 끌고 가시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뭐 8,000원도 충분히 가능하죠. 10,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8,000원 정도 보면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LB세미콘. 이게 8,000원에 15%인데 방탄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고 이래저래 엮여 있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수하신 자리가 8,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격 이상만 올라가면은 일단은 된다라는 마음으로 질문 주셨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뭐 방탄 이슈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원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뭐 삼성에서 계속 투자가 나오고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이거 가격 이상은 가겠죠. 그래서 차트를 봐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돌파가 이제 조만간에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돌파가 되면 뭐 9,000원, 10,000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0,000원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일단 부딪힐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일단 9,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위치에서 지금처럼 반도체 장비주들 혹은 반도체 섹터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질문 주시면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수가 계속 넘어가거든요. 지수가 지금 2,100을 갈 건지 2,300을 갈 건지 2,600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3,000이 갈 건지 지금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돈을 지금 계속 때려붓겠다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부게 되면 그게 다 어디로 간다? 결국은 주시장에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요.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은 어차피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매수하는 사람들은 많고 파는 사람들이 없다. 그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지금 돈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9,000원, 10,000원 보고 가져가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000원, 10,000원도 한번 봐도 된다. 에이프로젠제약 2,430원의 비중 20%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2,400원에 2,430원의 비중 20%. 그러니까 떠 있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에이프로젠제약 같은 경우는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서 잘 올라갔고요. 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잘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15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여기서 돈 못 번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돈 못 벌었느냐? 그냥 욕심을 가지고 고점에서 쫓아간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벌었는데 제약주가 끝났느냐? 안 끝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일단은 뭐 괜찮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깨서 빠지게 되면 1,500원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1,500원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저점 자리 한 1,880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지금 안 깨져야 돼요. 이 콘크리트처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갈 거고 내려가게 되면 더 약한 흐름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대신에 제약주의 흐름들은 꺾이거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T 부품주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제약주에는 힘이 빠져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제약주들은 고점에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의 제약주의 흐름들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고점에서만 잡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 제대로 물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제약주가 죽고 한 1년, 2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나 손절하고 할 텐데 그렇진 않아요. 제약주들은 또다시 갈 겁니다. 근데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2,450원에 잘못된 자리에서 고생을 하도록 사신 거니까 고생 좀 하셔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버티다 보면 뭐 1,500원을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2,500원 다시 갖다 놓겠죠. 어쨌든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나빠 보이긴 하지만 제약주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88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를, 깨지게 되면 1,500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2,450원에서 갖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IT 부품으로 좀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쁘진 않으니까 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ABL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21,050원에 비중 15%. 이 이중항체 대장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엄청 올라가네요.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전에 질문을 주셨던 그 종목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이제 에이프로젠제약 같은 경우는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고생 좀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주가 죽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뭐 물렸다가 나중에 수익 나면 된다 정도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어쨌든 섹터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거래가 실리는 지금 장대양봉이 나오죠. 돌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매수 양봉이 뜬 거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1,000원이죠. 21,000원이면은 최근에 여기서 물리셨는데 그래도 바닥권역에서 고점이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 쭉 조정을 받다가 바닥권역에서 그나마요. 그나마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는요. 75% 올라온 종목이니까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쫙 고점에 작년 6월 달에 37,800원 그것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2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비교급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고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바닥권역에서 물렸기 때문에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오늘 모양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고점 돌파할 것 같고요. 22,000원, 24,000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자, N자 목표치는 24,000원 정도 열고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듣고 왔습니다. 파트론 갑니다. 8660, 8,660원이네요. 비중은 15%. 조금 수익 나셨는데요, 오늘? 그러시네요. 8,660원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서 한번 오늘 표역 종목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이 좀 가벼운 애들은 이미 이 바닥에서 많이 갔어요. 지금 이거 파트론도 한 2년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사실 이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지만 이걸 더 길게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던 전력이 있던 종목이면서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카메라가 과거에서는 여러분들 핸드폰 쓰면은 과거에서는 이제 2개, 3개 뭐 요 정도의 카메라 개수를 가지고 이제 사용이 됐다면 지금은 뭐 4개 내지는 뭐 6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핸드폰만 하더라도 카메라 개수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많이 곱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과 단기 순이익도 과거보다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ISC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반도체 장비 재료주 쪽인데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 섹터는 좀 틀리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넘어가면서 종목들이 강해지는 흐름들이 IT 섹터에서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을 착안한다라 그러면 파트론도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조금 무겁게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빨리빨리 막 급등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은 아니어서 천천히 10,000원까지는 지금 일단은 1차 목표치 10,000원, 2차 목표치 11,000원, 3차 12,000원, 4차 13,000원, 5차 뭐 15,000, 뭐 14,000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가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단타로 뭐 매도하겠다 그러면 10,000원 전에서는 한번 끊었다가 다른 종목으로 가벼운 쪽 오히려 IT 부품주들은 얘보다 가벼운 애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셨다가 10,000원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종목 교체도 가능하고 뭐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고 하여튼 다 좋은 종목입니다. 예. 파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미팜 21,800원에 비중 30%. 사실 이 종목은 한번 핫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이슈가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치료제로 부각이 좀 됐었는데. 그렇죠. 동물 백신 관련주로 이제 돼지열병 얘기가 나올 때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겨울이라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계절적인 요인에서는 사실 동물 백신 관련주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죠.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질환과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겨울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들이 많아서 어차피 주식을 올리려면 그래도 호재가 있어야 개인 투자자들도 믿고 살 거고 세력들도 그걸로 땡겨 올렸다가 그 뉴스로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만 안 사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슈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많이 바닥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21,800원에 비중 30%라면 빠져나오실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안전하게 갈 거면 지금은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기대감에 있는 종목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IT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카메라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반등을 주면 2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21,500원서부터 21,000원서부터 해서 22,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번은 팔아주세요. 한 번 팔았다가 차라리 이걸 다시 싸게 사든가 안전하게 IT 섹터, IT 부품주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에서 돈을 8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8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800억도 아니고 심심할 때마다 8조씩 투자합니다. 지난달에서 10조 투자했어요. 이번에서는 8조 투자했고요. 지난번에 무슨 화성 공장인가 그거 짓는데 그거 한 개 짓는데 인천공항 3개 들어간다 그러죠. 심심할 때마다 20조, 10조씩 투자하는데 삼성 애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 IT에다 돈을 넣겠죠. 돈 안 될 것 같으면 삼성도 IT 아마 다 접을 겁니다. IT는 뭐 하랍니까? 차라리 농선 짓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여러분들 알면 딱 이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IT 섹터에다가 미래를 좋게 보고 돈을 지금 조 단위로 뭐 1, 2조도 아닙니다. 그냥 심심할 때마다 8조씩 투자를 해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IT 섹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IT 섹터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코미팜 듣고 왔고요. 신테카바이오 이 종목 오늘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6.9%. 네, 근데 수익 구간은 아니셔요. 16,700원에 지금 들고 계시고요. 일단은 요거는 유전자 치료 분석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까지 이제 같이 붙여 있는 테마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상장한 지는 작년에 12월 달에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차트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오랜만에 좀 급등을 다시 해주는 이제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신규주들은 원래 이렇게 신규주들이 단기 수익이 이렇게 안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 물론 점차적으로는 좋아지겠죠.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잠깐 보게 되면 기업명에 보니까 바이오 벤처에서 나오고 있네요. 유전자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하여튼 뭐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인 것 같은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주는 것이 일단은 조정을 받아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16,700원이니까 거의 뭐 상장 초반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1, 2, 3, 4, 5개월 동안 고생을 지금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들 그동안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놓치고 3월달에 코로나 이슈까지도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로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고가로 얘가 넘어가면서 다른 제약주 넘어가면 그렇다면 좀 더 길게 그냥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냥 예상만 해보면 다시 제약주들이 신고가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업종들도 좋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오히려 그쪽 애들이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이전에서도 고점 자리는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생각을 해서 매도 타임을 잡아주시는 게 일단은 좀 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안전한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약주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약주가 신고점은 다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 지수 3,000이 뭐입니까? 뭐 3,000 그냥 기본으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순환매적인 말씀만 드리면 일단은 17,000원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시되 거기서는 한번 섹터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보유 그래도 수익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메탈라이프 21,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거 거래량이 없네요.
일단 통신 장비로 지금 섹터에 지금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2022년까지 이게 전국이었는지 서울이었는지 그거는 조금 이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한 4만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통신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무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통신 장비주도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있었는데 가는 애들만 몇몇 애들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요 지금. 어쨌든 괜찮아는 보이는데 통신 장비주들이 이거 워낙 거래량이 오늘 지금 거래량 보니까 전날 거래량이 지금 3만 6천 주 이렇게 없나요? 지금 12,000 정도. 그러니까 전날. 아, 전날이요?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고 이게 거래량 없는 종목 하지 마세요.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유하셨다가 21,000원과 22,000원 올라오면 그때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그 기침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내려주시고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탈라이프 같은 종목들을 정리를 잠깐 해드리려면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니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고 사고 싶을 때도 제대로 된 물량을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래의 원활함이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지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수 전문위원이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21,500원에 지금 매수를 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기침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갈게요. 네. 아난티가 들어와 있어요. 아난티는 뭐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만한 대표 대북주죠. 12,000원에 20%입니다. 뭐 회사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쪽에서 뭐 잡주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골프 사업도 하고 있고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기존보다는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항상 늘 그렇듯이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악재를 이미 벌써 다 받고 한번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벌써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시 상승을 좀 염두를 하고 지금 매집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남북기업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서는 뭐 남광통원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몇몇 종목도 뭐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쪽 종목들이 지금 매집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아니면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관계에서 또다시 이제 앞으로 뭐 G7이라든지 뭐 G2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큰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정상회담에서 항상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국제관계에서 또다시 북한이라는 또 카드가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또 얘기가 나오면 전쟁하고 어차피 싸움할 게 아니라면 결국 이제 평화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남북경협주는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아난티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주 다른 애도 다 비슷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당장 안 움직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12,000원에 갖고 있다면 그냥 가져가시고 N자형 목표치는 17,000원, 2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슈가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해서는 추가 매수 물타기 좀 강하게 좀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듣고 왔고요. 다나와까지만 좀 짧게 갈게요. 다나와가 28,35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다나와. 자,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죠. 다른 애들은 많이 빠졌었어도 한 10% 정도 내외에서 아마 10%가 뭡니까? 5%에서 10% 정도 내외에서 지금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종목 좀 올라갔는데 다나와는 한 2주 동안 해서 10%가 아니고 한 20% 가까이 지금 밀렸죠.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봤을 때서는 반등이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의 흐름과 방향성을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쉽게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팔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8,000원, 3만 원 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8,300원에 공략했던 부분들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 얘가 또다시 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주면서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지만 이 외국인들이 또다시 배신을 하면서 고점을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또 팔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28,000원부터 3만 원 사이에서 한번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나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64까지 올라가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2050이 사실 안착을 할까 싶었는데 아침에는 2060에 안착하네요. 지금 1.7%. 다음 이제 마대의 지수대가 2085 정도인데 여기를 지금 사실 뭐 이 정도 기세면 내일도 뚫고 올라가고 2100선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내외 여건들이 워낙에 지금 괜찮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거의 조정 없이 조정이라고 해봤자 한 10포인트도 장중 조정 없이 그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올려버리니까 사실 폭등장입니다. 말 그대로 급등장이고요. 수급을 잠시 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수였는데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함께 가져가고요. 개인은 4,173억 원 강하게 또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매도세에도 뭐 올라가네요. 지금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죠. 삼성전자는 49,000대 지나가면서부터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좀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네이버 신사업 뭐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장, 뭐 패키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발표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밀렸던 부분 그대로 다 올려버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오늘 사실 양시장 셀트리온 효과가 좀 있죠. 6%가 넘게 올라가고요.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현대차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734.92 무려 3%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선 3%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조정 없습니다. 지금 윗꼬리도 없고요. 그대로 상승폭을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지금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면서 들어오네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사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폭등장으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샀던 물량들 하루 만에 다 처분을 하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매수에 어느샌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어마어마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오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가 페럿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과가 얻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특히나 상승폭이 크고요. HLB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소식에 지금 10% 급등. 알테오젠도 오늘 장중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 거지만 급등이고요. 시젠도 낙폭 다 지금 회복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예, 펄어비스도 상승 전환했고요. KMW,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예, 월요일 시장 그리고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윗꼬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 고점 부근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점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네, 저는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예. 이미 IT 부품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벌써 지난주서부터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 IT 부품주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IT 부품주들이 이미 벌써 힌트를 많이 줬어요. 전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작고 넘어가주는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무너지는 흐름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그리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호재에 반응을 하고 악재에 둔감하다라는 게 이게 장이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에서는 조만간에 악재보다도 호재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지금의 돈이 지금 많이 계속 풀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많이 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2,100을 말씀드리고 2차전 2,200, 3차전 2,300, 2,300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부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2,300을 내다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원래 이제 우리가 상식보다는 비상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이런 이제 주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지수가 막판까지도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 얘기했듯이 막판까지 밀리지 않고 강하게 마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돈의 힘과 그 다음에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면 뭐 내일도 그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오히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2,100, 2,200 그냥 단숨에 달려버리게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종목들이 다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수익은 여러분들이 내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단번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또 올라가면 또 저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못 먹고 놓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올라갈 거라면 2,200, 2,300 가는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다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도 사기도 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많이 올라왔네요 오늘.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할 텐데 지수 나왔나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75%나 올라갑니다. 2065.08포인트에 0.7이네요.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오늘 3%가 넘게 올라갔네요. 말 그대로 폭등입니다. 735.70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 조정이 크게 나왔죠. 14만 50점. 최근 들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조정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것 같고요. 1220원대 중반까지 바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시장 상황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환율이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폭등하는 전형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69,900원의 비중 10%. 거의 다 왔네요. 59,800원인데 오늘 시장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오늘 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IT 부품주 움직인 거에 비하면 오늘 코스닥 폭등에 비하면 사실 좀 재미는 없는 흐름이지만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순환할 겁니다. 순환하면서 통신장비 또다시 강세 흐름을 또다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69,900원이라 그러면 뭐 한 방이면 가겠네요. 일단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 종목이고요. 잡주 아니죠. 그래서 통신장비주의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마담이라 그러죠. 얘가 가주면서 나머지 통신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얘가 가야지 다른 게 가는 거고 어쨌든 요것도 갈 거예요. 이것도 65,000원이 뭡니까? 7만 원, 75,000원, 8만 원 아마 신고점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도래했고 바닥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의 상징성을 볼 때에서는 위쪽으로 근데 모양도 오늘 괜찮죠? 오늘 모양도 괜찮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아마 금액을 좀 작게 하시는지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2조짜리 종목을 하실 때에서는 금액을 작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만 원, 7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레퍼시픽 17만 2,500원의 비중 5%, 비중은 적은데 사실 뭐 굉장히 철저하게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지금 소외가 돼 있는 올라가긴 하는데 시장 상승폭 정도로밖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조금 아까 좀 전에 잠시 살피다 말았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가 지금 한학령 올해 시진핑 방한 뒤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전에 이제 기사거리 하나 나왔거든요.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싱하이밍 대사라 그러네요. 나이는 뭐 56세 되시는데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다라 그럽니다. 이게 오늘 기사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 쪽에서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관련주, 뭐 카지노 관련주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뭐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안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서부터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그 시진핑 주석이 한번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제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근데 그래서 6월 달이 올 거냐, 7월 달에 올 거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2달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한학령 해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 결국은 중국 관련주, 소비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아직은 뭐 반도체 섹터가 더 좋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하나 더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이 지금 5%밖에 되질 않으니까 10%까지는 채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당 20% 안쪽에서는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2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 2,500원이니까 조만간에 수익으로 바뀌면 다시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듣고 왔습니다. 다 듣도록 할게요. ECS 들어와 있습니다. 3,98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ECS하고 이제 윌비스하고 그다음에 윌비스가 아니었죠. 알서포트였나요? 이쪽 관련주가 이제 재테크 관련주로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횡보만 하고 있고 움직이질 않네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알서포트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ECS도 비슷하게 좀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상담 직원들 전화 상담하는 그런 콜센터라고 그러죠. 거기 지금 대규모로 지금 감염자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 관련주들이 잠깐 이슈가 있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주도 강하고 IT도 강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또다시 중국 관련에 대한 한학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 관련주도 가버리게 되면 사실 그 외에 있는 섹터까지도 중심 테마가 되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따라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중시 테마가 움직일 때에서는 좀 약하다 싶으면 잠깐 다른 데 쪽 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도 움직이긴 하겠네요. 3,980원이면 자 일단은 앞쪽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지지라인 3,500원, 3,600원 두고 움직이면은 다시 한번 더 고점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한 전고점까지 4,200원 혹은 4,500원 근처까지는 보셔도 되는 박스권의 흐름. 근데 만약에 내일도 안 움직이고 모레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테마에 힘이 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테마에 힘이 밀려서 잠깐 쉴 수는 있는데 다시 조만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ECS 듣고 왔습니다. 베스파 들어볼게요. 13,400원의 비중은 15%인데 베스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베스파요. 베스파 13,400원에 비중 15%. 자, 이것도 거래량이 오늘 많이 없어요. 보면은 지금 이거 게임주로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부분들은 잡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것들을 공략할 때는 일단 재미도 없을 뿐더러 팔기도 애매합니다. 아까도 무슨 그 종목 하나가 5만 주 거래가 안 되죠. 이것도 지금 5만 주 거래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사고 팔고가 일단은 어렵고요. 만약에 장이 올라가니까 다행이지 장이 빠질 때에서는 팔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그냥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력들도 관심이 없지만 뭐 세력들이 뭐 매집을 하면은 뭐 얘네들이 1년 매집할지 10년 매집할지 얘네들도 어떻게 매집할지 얘네들 자체도 지금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릴 건지 1년이 걸릴 건지 몰라요.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일단 거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제일 안 좋아 보이고 차트 모양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다른 애들 다 움직이니까 그렇죠? 지금 다 움직이니까 얘도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거래가 실려야 이게 올라가겠다라는 게 나올 텐데 13,400원이면 뭐 물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물렸네 조금. 이거 올라오면요 거래량 실린 걸로 차라리 게임주 할 것 같으면 모바일 게임주인데 게임주 좋은 애들 많잖아요. 펄어비스도 있고 뭐 신고점을 가서 뭐 NC소프트가 부담스럽다면 펄어비스도 있고 뭐 게임 뭐
컴투스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뭐 좋은 제약이 아니죠. 좋은 게임주들은 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스파를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종목 교체 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네, 베스파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